네, 레드인사이트 방송 금요일 오후 5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레드인사이트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대역전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LNF가 13%, 에코프로비엠이 10%, 에코프로가 9%, 삼성 SDI 10%, 포스코퓨처임 9%, LG 에너지솔루션이 6% 반등 흐름이 나와줬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들 곧 더 무섭게 오를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재료들, ESS부터 로봇, 그리고 전기차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캐스터 만나보고 시황센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지아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공포스러우셨죠?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장밋빛 붉은색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을 하죠. 이 때문에 시장의 공포감이 조금은 줄어들었나 싶은데요. 과연 오늘은 어떻게 마감했을지 저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양대 시장 모두 전강 후강의 포지션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총 1위부터 10위 종목들까지 빨간색으로 랠리를 이어갔고요. 덕분에 오늘 2.52% 상승한 7,47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오늘 5.47% 오르면서 무려 3거래일 만에 800선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면 수급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외국인은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이 마감하기 한 1시간 전부터는 팔자 포지션을 취하더니 3,226억 원어치의 매물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오늘 공포감에 떨고 있는 걸까요? 오늘 7천억 원 가까이 팔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밸런싱은 잠시 잊은 듯 오늘 기관은 1조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 포지션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만이 혼자 5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인 테마는 AI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장 화제의 주인공은 나야나, 오늘 밤 미국 데뷔를 앞두고 있죠. 이번 ADR 같은 경우를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한국 도매 시장에서 팔던 가방이 미국 백화점으로 넘어가서 위탁 판매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인데요. 특히 이미 미국에는 잘 나가는 백화점에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오늘 올라간다는 소식 덕분에 투심이 자극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마감 직전까지만 해도 빨간불을 켜고 있었다가 0.27% 소폭 빠진 218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지만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AI 대표 수혜주죠. 대원전선입니다. 반도체에 이어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인데요. 지난주 우리 시장에 공포감을 줬던 메타가 이게 웬걸 오히려 오늘은 캐나다의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한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대원전선의 투심이 붙어 올랐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구축과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요감이 기대가 되면서 오늘 17.34% 상승한 1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는 반짝반짝 빛나는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AI발 혼풍이 이쪽으로도 몰려온 것 같은데요. 특히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협력을 맺고 있는 KT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소식을 하면서 이 대한광통신이 또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투심이 불타올랐는데요. 대한광통신 외에도 광통신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고요. 빛과정자는 상한가를, 그리고 한국첨단소재나 TMC도 오늘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31% 상승한 12,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공포에 사야 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요즘 시장에서 그 공포감을 이기고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지아였습니다.
네, 레드인사이트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방송하실 때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거나 유상증자가 터지거나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오늘 드디어 2차 전지가 반등을 했네요, 전문가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2차 전지가 진짜 가뭄에 단비가 쏟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한테 새롭게 단비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방송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그동안 제가 방송을 총 4번을 했는데 최근에 방송 4번 중에서 3번은 매도 사이드가 걸렸고요. 한 번은 에코프로비의 유증이 때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설마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날 2차 전지 떠지지는 않겠지 생각하고 봤는데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석가모니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님 정말 오늘은 그나마 방송할 만합니다. 여러분들. 자, 허나 이제까지 우리 2차 전지 6공주만 빠졌던 건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그만큼 빠졌던 거고요. 종고점에서.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방송국에 오면서 다른 경제방송도 많이 봤습니다. 이 경제방송 쪽에서 항상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특정 종목, 삼성 하이닉스 아니면은 주식방송 못하는 많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삼성 하이닉스만 얘기하는 경제방송 전문가들은 애기입니다. 애기. 쉬운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한두 달 동안 종목 몇백 개 얘기하다가 그중에서 정고점이 하나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죠. 허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를 의심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한테 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부터 우리는 2차 전지, N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의 포스코피체, LG엔솔, 삼성 SDI 이 6개 부분을 스페셜 원으로 정고점을 다 합쳐서 수익을 1000% 이상 올렸고 비록 지금은 떨어졌지만 그들은 300개, 400개요 증권사나 리포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 6개요 스페셜 원으로 1년 동안 왔습니다. 허나 이번에 천재지변으로 5월달에 예버리지 부분으로 정고점에 비해서 100% 빠졌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삼성 하이닉스도 정고점에서 100% 빠졌다고 하면은 우리 종목만 문제 있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던 삼전리스 계속 갖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배터리 육공주 갖고 가시겠습니까? 사실 삼전리스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얇은 현식으로 제가 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쯤에 저도 삼성전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악재가 있었나요? 주가가 빠지면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면 전기차가 그나마 테슬라가 이번에 판매량이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계속 투자를 본인 선택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맨날 많이 바뀌는 언론사의 말을 듣고 거기에 두려움에 빠지실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문제점이 뭔지 알지 않나요? 문제가 있어서 빠졌던 게 아니고 예버리지 때문에 수급이 빠졌던 거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한 달 반 동안 배터리 육공주가 2차 전지가 100% 이상 빠졌어도 반대로 빠른 체감으로 다시 반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반등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체감은 안 되겠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방송했던 어떤 얘기를 했고 이 바탕으로 배터리 육공주가 반등했는지 이거를 같이 커뮤니티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전체 화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여러분들 반격. 일단은 NNF 종가 10%, 그다음에 에코프로 종가 6%, 에코프로 BM 종가 8%, 포스코 퓨처엠 종가 5%, 삼성 SDI 종가 8%,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종가 4%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언론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빠진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좋은 호재 글들 안 쓰는 겁니까? 응? 왜 좋은 글들 안 쓰는 겁니까? 왜? 삼전 리스만 밀고 가야 하니까? 삼전 리스 밀고 가야 이게 되나? 증권사나 언론들한테는? 야, 이러니까 주식방송이든 증권사들 신뢰가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2차 전지가 반등이 또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종목이 재무가 좋아서 이 종목이 중국의 배터리 타일 공급망에 대비해서 올라가고 이제 ESS가 좋아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겠죠. 사실 종목들은 호재는 다 있습니다. 시장의 환경만 바뀌면 돼요. 그 시장의 환경만 바뀌면 되는 거지.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재료는 다 넘쳐나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 주 보니까 LG엔소 실적이 되게 악화된 것처럼 얘기하고 주식방송 전문가들 LG엔소 2차 전지 다 빼라고 얘기하더만. 그러고 나서 본인들은 삼성전기나 오늘 바이오 하한가 간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썩 조용하더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애기 전문가들이 많아요. 애기 전문가들이.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부터 NNF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삼성 SDI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LG 엔소 가지고 계신 분들, 저하고 같이 커뮤니티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전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현재 일자진을 펼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자진을 펼친 상황이고 다스내었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사실 포기를 안 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차라리 종목에 악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종목에 악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악재가 없잖아요. 그냥 레버리지 수급이 그냥 가져간 거잖아요. 이왕 수급을 가져갔으면 레버리지 산정하고 나서 100% 이상 상승해야도 하든지 이 산장가 밑에 50% 60% 그냥 자동으로 컷된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우리 거 수급 가져갔으면 레버리지 성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버스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레버리지 인버스 지하 땅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컷 당했습니다. 컷. 우리는 물리기라도 했지 레버리지 쪽은 컷 됐다고요. 컷.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현재 보시기 바랍니다. NNF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105% 정고점. 이건 사실 우리가 105% 정고점까지 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수장으로서 간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년 동안 배터리 60주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이 300개, 400개 경제방송에서 얘기할 때 저는 이 60주 저는 스페셜원으로 정고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시장에 돌발 상황만 아니고 천재지변만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그 정고점도 뚫을 수 있다는 거죠. NNF의 105%까지는 현재 22만 원입니다. 22만 원. 이 정고점은 우리가 한 번씩 다 갔다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씩 다 다녀왔고 지금 다시 우리는 반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NF가 22만 원, 즉 NNF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0%씩 10번만 9번만 더 가면 22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겠죠. 아이고 꿈도 크다. 근데 저는 꿈을 몇 번 이루었거든요.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그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지. 나는 몇백 프로, 몇천 프로까지 나는 60조 배터리 2차 전지 6개 올린 사람인데 단장 10%, 15%의 목숨 거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비교할 그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NF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공부방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스트레스 많으시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 스트레스 많으실 겁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108%까지 남았습니다. 전고점까지. 108%까지 가면은 얼마냐? 16만 9,100원이다. 16만 9,1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현재 108% 남았습니다. 유증은 이미 다 해소됐어요, 여러분들. 아니 회사가 빚이 있거나 회사가 뭐 물량을 빼가지고 그걸 돈으로 해가지고 어디 투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니켈 부분으로 유증을 한 거잖아요. 그냥 시장 환경에 레버리지 때문에 빠졌던 건데 자꾸 유증을 몰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진작 앞에 있는 문제점은 이건데 그 문제를 본인들이 왜곡을 하고 왜 자꾸 유증이라고 얘기만 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하이니스도 300만 원에서 지금 몇 프로 빠졌냐? 전고점에서 하이니스도 지금 한 60% 70% 빠졌는데 그것만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 주가 빠질 때 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서 주식 못해요. 시장 환경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늘 좀 주머니에 손 좀 넣을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비엠도 에코프로도 저는 에코프로도 16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난 그 이상도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레버리지 잘못이지? 안 그래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하고 같이 공부방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이 장면도 피디님 전체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뿅.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고점까지 108% 남았습니다. 이 퓨처엠 부분, 퓨처엠은 포스코 홀딩스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죠. 뭐 누가 보면은 차트 보면은 실적이 다 안 좋아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비니티로 13만 원까지 갔던 게 7만 원 초반까지 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쥐잡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저희는 목표가를 30만 4천 원, 우리가 한번 갔다 왔던 30만 4천 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8% 정도가 남아있고요. 삼성 SDI, 우리는 진짜 삼성 SDI 37만 원에서 88만 원까지 내본다고 저하고 갔다 왔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같이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부하는 시청자분들도 우리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하는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은 82만 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허나 왜 지금 버티시는지 아십니까? 충분히 앞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삼성 SDI도 저는 82만 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저희는 50만 원까지 정고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우리는 배터리 육공주에 대해서 이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갈 거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상황에서 저는 반드시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어떤 상황에서 왜 배터리가 빠졌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배터리 문제 없었어요. 그냥 그동안 한두 달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빠졌잖아요. 이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한 상황에서 레버리지하고 인버스가 상장하니까 지수를 떡받친 거는 개인의 매수세였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매수세였고 외국인들이 두 달 연속 매도세에 따라서 개인들은 빚을 내고 버티는 수급인 상황에서 레버리지 인버스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급의 균형이 깨지니까 대부분의 종목은 오히려 소외되거나 하락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지금 뭐 하는 상황입니까? 레버리지 인버스끼리 서로 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차 전지에서 갖고 간 수급으로 본인들끼리 싸우다가 본인들끼리 다 물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을 가져갔나?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서로 물고 뜯는 레버리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은커녕 돈이 돌아가네요. 삼전리스 WETP 산장가 밑으로 삼전리스 레버리지 한 달새 200조 원 몰렸어. 근데 결국 어떻게 됐지? 200조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됐지?
우리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다른 세터까지 200조 원 이상 훔쳐갔으면 반등해야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결국에는 우리 배터리 유공주 N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의 이런 종목들 LG엔서, 삼성 SDI도 사실 이 종목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세터들이 90%에서 100% 정도 빠질 때는 종목들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환경이 문제였고 그 환경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그동안 5월 중순 예버리지 부분을 심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환경이 우리한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전체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완전 이거 미운 오디 새끼죠. 그렇죠? 근데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중간에 예버리지하고 좀 상황이 안 좋은 타이밍에 유증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100조가 돼야죠. 어떻게 하면 100조가 될까요? 여러분들. 자, 그 방법은 제가 공부방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결국 내용의 핵심은 2차 전지 배터리 육공주들이 전고점 뚫는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정확히 앞으로 몇 % 상승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 형제가 108%, LNF가 105%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더불어 삼성 SDI는 92%, LG 에너지 솔루션은 70%, 포스코퓨처엠은 100%가량의 이 상승 룸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미 저점을 다 다졌고 앞으로 고점을 향해 갈 일만 남은 우량한 2차 전지 종목들 모아가야 될 타이밍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함께 이 2차 전지에 대한 시원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2차 전지 상승 재료와 함께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참 못 맞췄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빠르게 얘기할 겁니다. 빠르게 얘기할 거고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은 저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는 배터리 6공주만 해서 어떻게 올리는지 어떤 환경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시키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하나씩 올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불안하실 겁니다.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정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정답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예버리지 인버스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일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버리지 인버스 가봤자 여러분들 마음 조마조마해가지고 단타할 때 2%, 3%밖에 수익 못 먹잖아요. 단타밖에. 그렇잖아요. 전체 계좌는 폭망인데 단타 해봤자 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어떤 세트들이 다 반등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올라간 게 체감이 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되게 불안하실걸? 아직도 되게 불안하고 아직도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지금 하이닉스밖에 없을걸? 그냥 나는 달라요. 나는 하이닉스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이닉스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나는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하이닉스 매번 올라가고 중간에 올라갈 수는 있어도 하이닉스하고 2차전지 이번 년 동안 최고가로 따지자고 하면은 우리 종목들도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호가창 보시는 분들이지만 저는 1년분 연봉으로 봅니다. 연봉으로 보십시오. 누가 더 많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저는 이길 겁니다. 이길 거고 이 N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LG 엔솔 제가 어떻게 전고점까지 뚫고 발로 차는지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저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에 대한 우리끼리만의 열정을 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하고 같이 공부방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매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은 에코프로 BM으로 우리는 2차 전지에 올라갑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29일 날 이러한 형태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송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매번 주가가 반등하기 전에 미리 캐스터처럼 반등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등하기 전에 내보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코스닥, 즉 이 코스닥은 현재 정부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고 이 정부의 큰 손은 누구냐? 연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쪽의 시총 쪽으로는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 소분장도 있고 로봇주도 있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코스닥 정책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제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휴가 나쁘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연기금이 사기 때문에 연기금이 사면은 더더욱 우선형 현식으로 쌓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셀렉트, 그다음에 국민참여 선정포도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로 코스닥을 포함해서 연기금의 돈을 끌고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NNF, 포스코퓨처, LG 엔솔, 삼성 SDI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6월 29일 기준으로 6월 29일 날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안 올라갈 거라고 했던 2차 전지가 오이! 하고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코프로가 상가가니까 오이! 이렇게 하고 또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무거운 LG 엔솔이 20% 올라가니까 어메! 이렇게 하고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갭상승이 나온다고요. 물론 그 이후에 많이 빠졌지만 그게 우리 주목도 잘못입니까? 그 예부디지 인버스 강도들이 잘못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다 오잉 하고 봤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앉아서 이렇게 보실래요? 앉아서 이렇게 어휴 내 주먹 떨어지네. 내 주먹 올라가네. 매번 이렇게 보실 겁니까? 하루 사이처럼. 아니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죠.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저 종목들이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종목이 빠질 때마다 그거를 거부주는 애널리스트들이 매도하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잘못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빠르게 하방으로 간만큼 빠르게 다시 상승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방에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대부분 공부방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참교육 시켜주려고요. 여러분들한테 참교육 시켜주려고요. 2차 전지 안 될 거라는 생각,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참교육 시켜주려고 자꾸 공부방에서 같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TV 봐봤자 2차 전지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겁먹어가지고. 다들 하이닉스, 삼성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약바이오 한가 간 것도 얘기하던 사람들 지금 입 썩 닫고 갑자기 하이닉스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그룹 유증은 이미 해소가 됐고요.
이 레버리지 때문에 이탈된 부분은 왜곡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코스닥 100조 원을 레버리지가 가져간 만큼 코스닥 전체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에코그룹이 NNF, 포스코퓨처에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견인할 겁니다. 6월 29일처럼. 우린 충분히 6월 29일처럼 반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제가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입니다. 공격수는 NNF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입니다. 그리고 이 수비형 미드필더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 뭐죠? 몸통입니다. 감독은 몸통이고요. 이 몸통에 따라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를 견인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코스닥 정책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미드필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으로 NNF,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2차 전지는 다시 순환 매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수를 방어하려고 하던 기존의 관성을 이 환율이 조그만 하이니스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워낙 강세가 나고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하고 격돌을 하면은 결국은 외국인들로 인해서 개인들은 심리적인 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이 진짜 변동성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레버리지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의 주도권은 저는 가져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정책적 환경으로 인해서 개인 자금의 레버리지 투자가 좀 심화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외국인 매도 물량을 개인의 레버리지에 빚을 받아내는 떠받치기 장세입니다. 이 떠받치기 상세가 계속 강제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급들을 다 뺏어갔던 거고 이 방법으로 이 방식으로 그동안 담보가 된 수급으로 2차 전지도 빠졌던 거고 어떤 종목들도 다 빠졌던 겁니다. 이 레버리지로 그동안 수급의 이탈은 빠르게 강했던 만큼 또 반대로 개인이 망쳐놓은 만큼 빠르게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회복시키는 부분으로 저희는 NNF 목표가 22만 원, 에코프로 16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에 24만 원, 포스코퓨처엠 30만 원, 삼성 SDI 82만 원, LG엔소 저는 50만 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성장포동 코스닥. 어차피 정부에서는 코스닥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갭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2차 전지의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NF 그다음에 이제 에코그룹에 대해서 저는 100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하고 같이 공부방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00조가 되고 앞으로도 NNF, LG엔소, 삼성 SDI도 이 미운 오디세끼에서 100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공부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정말 여름 더위를 한 번에 시원하게 날려주는 2차 전지 브리핑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이 유상증자에 대한 차익은 충분히 소화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질주할 일만 남았는데 에코프로 형제 상승 재료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공부방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드디어 시장에 순환매가 도는 듯합니다. 네, 반도체만으로는 지수 고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된 이 시기에 2차 전지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레드 전문가님의 시장 브리핑 참여하시는 공간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는 전문가님과 함께 또 2차 전지 상승 재료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다음으로는 LNF가 105%가량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 준비해 오셨다고요? 저는 이 NNF 105%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200%도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 시장에서는 시장의 수급은 대부분
우리가 그동안 유동성이 많아진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수급을 빼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특정된 종목으로 외노막이 현실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도 N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의 포스코피치,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도 같이 견인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NNF 가지고 계신 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NNF 에코그룹은 코스닥 정책으로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전체를 견인해서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 NNF 같은 경우는 저는 단독으로 제로 부분으로도 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연기금이 매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집하는 마음으로 NNF를 같이 22만 원까지 끌고 가는 걸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실 거면은 저하고 같이 공부방에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허나 대한민국에 NNF 가지고 계신 분들, 이 NNF 가지고 계신 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거면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이 NNF는 지금 현재 연기금 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연기금은 여러분들처럼 단타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단타를 하는 데가 아니고 연기금은 물량을 계속 매집하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만 물린 게 아니고 연기금도 물렸어요. 아시죠?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아야 하냐고요. 시장의 레버리지 때문에 빠진 건데 여러분들이 뭔데 스트레스 받아요. 연기금에 마음을 있으셔야죠. 연기금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하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뭔데? 연기금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세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연기금의 마음을 보셔야 하는 거고 이 국민연금은 안정성 부분으로 인해서 매집을 합니다. 그 매집을 해서 수량이 계속 올라가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 투자도 인해 가지고 매수세가 몰리면은 또 쇼커버링이 터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NNF 같은 경우는 삼성 SDI하고 LG 엔소의 ESS 거기에 들어가는 NFP를 제공합니다. NFP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NFP를 통해 가지고 NNF는 추하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NF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어떻게 주가를 22만 원까지 올리는지 그 방식을 제가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방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는 50분밖에 얘기를 못하지만은 이 공부방에서는 여러분한테 몇백 개 문장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NNF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NNF는 테슬라의 모든 사업 시리즈, 이 사업 시리즈 같은 경우도 NNF에 양극재가 들어갑니다. 이 테슬라는 NFP는 ESS 메가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죠. 휴머노이드 쪽하고 테슬라의 모델 Y 전기차 판매량이 이번에 증가된 만큼 거기에 있는 하이니케이 양극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NFP하고 하이니케이를 NNF는 테슬라하고도 진단부로도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LG 엔소를 통해 가지고 양극재 물량을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NNF는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NNF가 반등을 할 때도 20-30%, 즉 쇼커버닝과 작년 추석 때도 2달도 안 돼서 2주도 안 돼서 80%가 반등했고 그리고 이번 3월 때에도 한 달 반도 안 돼서 여러분들 60% 상승했던 만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NNF에 대해서 마음 아프시고 신경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방에서 같이 이겨나가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니케 4680 전고체 4680도 이번에 LG엔소에서 공장을 100% 가동을 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NNF도 양극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쪽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아까도 말씀드렸죠. NFP는 ESS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분기 추하량이 1분기보다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실적 반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NNF를 골짜기에서 산 정상으로 가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탕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방에서 같이 이겨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쌀무이였어요. 오늘은 그나마 밀무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동안 쌀무이였는데 이제 밀무이 들어왔습니다. 이 밀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는 거고, 남들이 다 경제방송에서 2차 전지 손절하세요. 손절하시고 삼성전기 사세요. 손절하시고 SK스퀘어 사세요. 손절하고 하이닉스 사세요. 근데 지금 또 2차 전지 반다니까 2차 전지 사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바닥에서 시그널 반등.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이 애기하는 거예요. 애기. 응? 자, 밀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썰물이었던 NNF에서 밀물이 들어오는 것 같이 지금에서 서핑보드 타지 않으시겠습니까? 서핑보드 한번 타보자고요. 이 서핑보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NNF를 22만 원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NNF 다음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뿅. 네, 저희 2차 전지의 선구자 레드 전문가님 말씀처럼 2차 전지를 위한 시장의 환경이 굉장히 견고하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재료는 물론이고요. 로봇과 ESS 모멘텀까지 정말 너무나도 풍부합니다. 그중에서도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LNF,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종가가 10만 원 선인데 22만 원까지 105%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응해 보고 싶다 혹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전문가님과 만날 수 있는 공부방 통해서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승 전략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전고점 탈환은 물론이고 7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재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6개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6개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매번 올라갈 수가 있다가 아니고 횡보 현식으로도 2차 전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산정이 되면 다음 주에 또 2차 전지 수급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우리 좀 더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횡보해도 그쵸? 돼요. 횡보해도 되고 수급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전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어떡하시에요 여러분들? 삼성전기 뭐 오늘 올라갔다고 해서 삼성전기 하실래? 아니면은 SK스퀘어 하실래? 아니면은 LG엔소 하실래?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습니까? LG엔소이 낫겠죠? 많이 빠졌다고 LG엔소 하자 이게 아닙니다. 실적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말 못해? 지금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엔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전기차 시장 침체 지속, 2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 LG엔소 2분기 흑자 전에도 APS 없이 적자. 보조금 받아도 뭐라고 하고 있고 2분기 실적 좋게 나왔는데도 작년 전기차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왜 말 못해? 언론인들. 예보지지 때문에 빠진 것은 그저 이익이 잘 나와도 왜 말 못해? 실적 발표나 예보지지 때문에 빠진 거다. 실적날 삼성보다 적게 빠졌다. 왜 말 못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삼성하고 LG엔소하고 같은 실적날 발표됐죠. 삼성이 이익이 90조 원이 나왔고 LG엔소의 이익이 몇천억 나왔는데 LG엔소 되게 조용하더라. 근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0조 원 나왔는데 삼성전자 지금 그날 주가 얼만큼 빠졌어요? 10% 빠지지 않았어요? 어디서 감히 LG엔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버리지 부분 때문에 수급이 빠졌던 거지. 하이닉스도 10% 이상 빠졌는데. 그럼 LG엔소 8% 빠지면 잘한 거 아니에요?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감히 삼성이 90조 원 영업이 나와서 10% 빠진 거 LG엔소 가지고 조용을 합니까? 삼성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삼성 하이닉스 전고점에서 100%씩 50%씩 빠졌는데도 그 물렸잖아 본인들도. 그러면서 LG엔소 조용해? 예버지 때문에 빠진 거네? 자, 흑자 전환하면 보조금 때문에 사실상 적자하고 깎아내리고 ESS 실적이 좋게 나오면 야인 전환 비용 때문에 이익 두당하고 핑계대고 있고 뭐 예버리지 돈 버나? 이거 얼른데?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쏙 빼놓는 편집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분기 2,078억 원의 대규모 영업 손실을 냈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때도 주가는 하락도 아니고 보합이었어요.
레버리지 때문에 빠진 거지. 이번 2분기에서 드디어 적자를 탈출했는데 캐즘 한판 속에서 기업이 체질 개선에 직전 분기 대비해서 반등이 한 건데 턴어라운드거든요. 턴어라운드인 건데 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LG에너지소스는 개업이냐고요. 분명히 기사는 북미 전기차 시장 침체로 분명 음분은 잡았지만 전체 분기 매출액은 7조 5천억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 전기차 시장이 진짜 꽁꽁 얼어붙은 거라면 매출이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저 레버리지 및 삼성이 이 90조 원 나올 때 같이 하락을 해서 LG엔솔 하락한 부분은 이렇게 둔갑시킨다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LG엔솔 지금 공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원통용 부분에 대해서 하이니케, 양극재나 테슬라 수준 부분을 거의 다 지금 맞추려고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장을 돌리면 보조금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보조금 왜 받으면 안 되는데 보조금 빼면 적자하고? 아니 당연히 미국에 투자를 했으니까 보조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영업실적이 상회가 나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현재 지금 공장 다 가동하고 있잖아요. 하이니케 3원개요 4680 이하나치공 원통형 여보 배터리 테슬라 시리즈 유압 배터리 물량 공장은 다 돌아가고 있는데 보조금 받아도 왜 뭐하고 해? 왜 뭐하고 해? LG엔솔, AMPC 단연히 나오는 게 왜 나빠요?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들 테슬라의 메가페 ESS도 지금 현재 증가되는 상황이고 AI 빅테크 기업들은 ESS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중축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ESS 쪽에 LG엔솔이 셀기업으로서 만들고 거기에 소재 NFB가 NNF께 들어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생산을 시작하고 물량을 공급하면은 실적이 더 좋게 나오면서 미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언론인들 때문에 증권사 방송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장이고 모두가 힘든 시장 상황에서는 우리는 정신 차리고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반등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바통을 우리 8번, 7번만 나오면은 우리 금방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전문가님의 2차 전지 대역전 시나리오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요.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는 모든 2차 전지가 다 잘 갈 것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저점을 다지고 상승할 일만 남은 옥석 가리기가 된 종목은 공부방 통해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간이 살짝 남아서요. 제가 그동안 힘드셨을 이 2차 전지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좀 힘이 되는 한마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뭐 그동안 뭐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이 뭐 잘못돼서 안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제방송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으시죠.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